예, 오늘 QA 코리아 2024 제 세 번째 컨퍼런스인데 오늘 마지막 발표만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제를 얘기할 저는 NC전자의 홍재성 책임연구원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마지막 세션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테스트 자동화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하면은요, 저는 L전자 CTO 부분에 있고요. 그 소프트웨어 센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L전자 2004년에 입사했고, 지금 20년 좀 넘게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10년은 제가 개발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 그러니까 프로세스나 퀄리티, 테스팅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2013년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발 산출물 거버넌스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전에는 공인시험서 플러스 인증을 받고 진행한 것도 있고, AI 부분 테스팅, 그리고 퀄리티, 그리고 프로세스 관련한 부분 자동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테스팅 그런 경험들이 좀 있고요. 2020년에는 AI 쪽이 좀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회사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위 과정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제목에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인텔리전트 오토메이션이 그 정해진 네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 알려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한다는 것은 결국 효율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테스트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 대해서 오늘 앞에 많은 연사분들께서 기술 도메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적인 테스트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얘기할 예정입니다. 왜 이 주제에 대해서 먼저 검토했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 지금 이 페이지 설명드리는 게 전 뒤에 나오는 모든 얘기의 축약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테스트 오토메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건 테스트에 대한 효율성을 증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방법론도 많이 나오고, 툴도 많이 나와서 어, 저희 테스트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리소스, 예를 들면 인력 자원이라든가 시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세이브하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텔리전트라고 하고 이름을 붙은 이유는요, 어떠한 시간과 인원을 줄이는 것이 계속 가속화될 텐데, 기술이 개발되면서요. 그럼 그 다음에 테스트 오토메이션은 어떤 개념으로 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이제 그것을 AI 기술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더 지금보다도 효율적인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한 내용을 좀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여러 가지 아주 많은 환경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OS를 개발하는 LG전자에서는 TV에 들어가는 웹OS라고 하는 어, 오퍼레이팅 시스템 개발을 하는 경우가 가장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개발을 1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반복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품질을 유지하는 게 리그레이션 테스팅의 가장 큰 목적이 될 것이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지속적 통합에 대한 환경은 많은 부분에서 앞쪽에서도 많이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계속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결과를 보면 이 빨간색이 페일인데요. 이 페일의 분포가 언제 발견될지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페일이 될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 발견되기 예상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함이 나올지를 예측하면서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가 좀 더 빨리 결함을 찾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의 주요 내용입니다. 경험 기반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내용들이 뭐 글자가 많지만 예를 들면이라고 나와 있는 이것은 뭐 가장 많이 저희가 확인 테스트를 할 때 바로 이전 차수에 있는 거에 페일된 거를 먼저 수행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번 차수에 페일될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전 차수, 그 이전 차수에 대해서 가중치를 매기면 테스트 케이스를 뭘 수행해야 될지, 먼저 수행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경험적인 방법입니다. 어, 이걸 가지고 또 연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방금 제가 얘기했던 확인 테스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예제를 보면 테스트 케이스가 3개가 있고 바로 이전 차수부터 지난 10번째 차수의 결과입니다. 셀이 하얀색은 패스고요. 이 회색이 페일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숫자는 그 테스트 케이스가 수행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세컨드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분명히 바로 직전에 틀렸을 것이 틀릴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험적인 걸 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여기 5번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가중치를 매길지에 대해서 어, 정의한 테이블입니다. 이거는 정해져 있지 않고 정말 경험해 본 사람, 그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많이 해본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배율로 정할 수 있는 약간 경험적인 방법이라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 앞에서 이제 수식이 나와 있는 그것을 해보면 굳이 이 수식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아주 간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더라도 테스트 3번이 먼저 바로 이전 차수에서 페일된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기 0.5의 가중치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틀릴 확률에 대한 P는 이제 확률 값인데 이게 제일 높다라는 것이고요. 듀레이션 타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해서 얘하고 더하면 이렇게 값이 나옵니다. 결국 3번이 제일 크네요. 그리고 여기 2번, 3번. 그래서 원래는 1, 2, 3번으로 했었는데 1, 2, 3번으로 하면 3번을 좀 늦게 찾게 되겠죠. 그래서 3번을 미리 찾으면 3번을 먼저 수행하면 뒷백이 바로 나오는 그런 경험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떤 테스트 케이스의 순서를 하면 이렇게 미리 결함을 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APFD 값이라고 이 값을 어, 산출하게 되면 어떤 테스트 케이스의 스위트가 가장 조기에 결함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수치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식은 좀 복잡하지만 예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0개의 테스트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T1, T2, T3 사이클을 3번 실행을 하고요. 그 1000개의 테스트 케이스 중에 만약에 5개의 결함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1000개의 테스트 케이스를 돌렸을 때 첫 번째 케이스에서도 결함이 나오고 5번째까지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 결함이 나오면 이 식에 의해서 APFD 값이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의 수행을 통해서 디펙이 확인된다면 이 정도 수치로 나와요. 그래서 APFD 값이 높을수록 우리는 그 테스트 케이스의 순서가 조기에 결함이 발견될 수 있는 순서다라고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고는 것은 나중에 저희가 어, 머신러닝을 통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순서를 잡을 텐데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이 값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머신러닝 기반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떠한 요소가 테스트 케이스의 우선순위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논문에 나온 내용이라서 그냥 갖고 왔는데 영문이라서 좀 죄송합니다. 어, 이 연구에서는 총 5개 정도의 카테고리에서 정보를 갖고 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코드 컴플렉시티는 가장 많이 잘 아시는 사이클로메트릭 컴플렉시티 같은 이런 값들이 높으면 결함이 높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요. 이런 텍스처얼 데이터, 예를 들면 ID, 그리고 이제 그 코드로부터 추출한 어떠한 정보들, 이런 것들도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커버리지 인포메이션도 있고, 유저 인풋은 아까 경험 기반에 대한 내용에서 나왔던 것과 같습니다. 테스트의 익스퍼트나 담당자가 어떠한 오더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저희가 오늘 하고자 하는 거는 이 테스트의 수행 결과를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가 얼마만큼 수행되는 시간이 걸렸는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 수행됐는지, 평균적인 수행 시간, 그리고 테스트 결과 뭐 등등등 있습니다. 결국 왜 테스트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 머신러닝을 진행했냐라고 하게 된다면 실무적으로 사실 코드에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는 이 조직상으로도 그렇고 역할론으로도 개발팀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보통 테스트 수행 이력은 테스트 팀이나 QA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이 피처를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 중에 일부인 API 테스팅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총 테스트 케이스가 603개이고, 익스큐션을 25,000개를 번을 돌렸을 때, 결론은 418개가 나와서, 이게 1.6% 정도 페일, 어, 이 담겨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미그레이션을 오래 했기 때문에 패스가 대부분이고, 페일이 간혹 나오는 정도 수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수행한 데이터 중에서 총 9개의 피처를 선정을 했는데 테스트 케이스의 수행 시간, 언제 사이클을 탔는지, 그리고 이전 5번의 히스토리의 패스 페일 결과, 그리고 어, 5번 중에서 패스 페일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언제 마지막 수행했는지, 총 9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 훈련을 하면서 다음 테스트에는 어떤 것들이 테스트 케이스가 페일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9개의 파라메타를 가지고 어, 결국 결과는 패스인지 페일인지를 예측하는 그런 머신러닝 모델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오리지널이라고 여기 표기 되어 있는 거는 지금 현재 저희 현업에서 쓰고 있는 오더링입니다. 그리고 휴리스틱이라고 한 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가장 이전 차수에서 가중치가 높은 그 부분을 저희가 비교군을 하기 위해서 통제군이라고 적었고요. 머신러닝도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있습니다. 중에서 리그레이션 모델 5개를 선정했고, 이 ANN은 이제 결국 딥러닝을 해보면 어떤 정도의 효과가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 3레이어짜리 모델을 구현해서 이것도 비교하기 위해서 결과를 어, 보고자 합니다. 결과는 결국은 APFD 값이 높은 것이 예측을 잘해서 조기에 디펙을 검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서 설명 모델이라고 있어요. 어떤 피처가 정말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AI 쪽에 좀 관심 있으시면은 explainable AI라고 하는 그런 영역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뒤쪽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수행을 해서 결과를 뽑느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실험 데이터, 시험에 대한 결과죠. 리절트 히스토리를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중에 아까 9개의 5개의 히스토리 포함해서 9개의 피처를 추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수행했던 거, 그러니까 전혀 어떤 변경을 하지 않은 것과 경험적인 방법으로 했던 것도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결국은 머신러닝과 이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다음 테스트가 페일이 될 것인지를 예측하는 모델을 학습합니다. 학습하면 TC1, TC2마다 틀릴 확률이 0.87, 0.591, 뭐 이런 식으로 수치화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오디널 리그레이션이라고 해서 순서 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여기서 제일 높은 거 PC 2번부터 하고 PC 1번부터 하고 하는 우선순위를 매기는 정책을 이거 틀릴 확률이 제일 큰 것부터 나오게 하는 것이 오디널 리그레이션 방식이고, 그걸 통해서 우선순위를 도출한 테스트 스위치를 만듭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두 개과 저희가 이제 학습한 모델이 APFD 값이라고 하는 어, 매트릭을 가지고 어떤 게 성능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비교하고, 설명 모델은 어떤 피처가 영향을 많이 주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구현해주는 그런 모델인데, 이거 뒤에 좀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어, 학습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서 결과를 뽑은 걸 보시면, 이게 원래 수행했던 우리의 그 현장에서 사용했던 거는 APFD 값이 약 0.34 정도이고요. 역시 슈리스팅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약 0.58, 그러니까 이전 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만드는 어떤 순서들도 효과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있는 머신러닝이나 아티피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선순위를 찾게 되면 여기에서는 이제 LGBM 리그레이션 모델이 러닝 머신러닝 모델입니다. 이것들을 해보신 분들은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즘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많이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어, 상당히 코딩하는 데에는 그렇게 많지 않은 양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LGBM 리그레이션 모델이 0.96, APFD 값이 높으면 저희가 그걸 선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저희가 선택하는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줬던 수치가 여러 가지 리그레이션 모델들이 좀 비슷한 경향이 있고요. 이게 원래 저희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거고 경험상으로 뽑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차이가 기본적으로 머신러닝, AI를 이용한 디펙을 먼저 찾는 그런 알고리즘을 찾는데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그걸 극명적으로 보여주는 거는 누적 그래프입니다. 오리지널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현업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게 테스트 수행 순서이고, 이게 패스와 페일의 덴서티입니다. 파란색은 패스고 주황색은 페일인데요. 이게 보면 패스는 워낙 많기 때문에 좀 균등하게 분포가 되고, 페일의 분포가 테스트가 적어도 전 중앙을 지났을 때 많이 검출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비해서 경험적인 방법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한 이 정도는 옮겨서 조기에 디페이 검출되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상당히
빨리 검출되는 순서를 찾는 거에 대해서 경험적인 부분보다는 상당히 효과적이고요. 특히 오늘 저희가 비교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어, 이렇게 그 기존에 나왔던 분포에 비해서 상당히 왼쪽, 특히 테스트가 시작되는 시점에 결합 밀도가 모아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히스토리를 학습하고 다음 테스트를 시작할 때 오더링을 매기는, 즉, 페일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것을 순서적으로 우선순위를 한다면, 어, 예를 들면 이게 일주일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약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제일 많이 이 결함이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전까지 정도일까요? 그 정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결함이 미리 검출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이 세 가지 오리지널하고 경험 기반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이 모델을 보시면 이 결함이 발견되는 그런 어떤 순서에 대한 분포가 점점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테스트를 시작하는 지점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물론 뒤에 약간의 그런 어떤 디펙들이 나오는 건 있지만 오피셜 리리즈가 아니면 사실은 의사결정에 따라서 여기에서 시험을 중단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XAI에 나와 있는 이 샤프 밸류입니다. 이거는 어떠한 피처가 우리가 기대하는 예측값에 기여하는 것에 대한 수학적 모델인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9개에 대한 피처, 5개의 히스토리와 뭐 레스트 런타임, 그리고 사이클 이런 정보인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 계산하느냐, 이거 수식이 상당히 어려운데요. 아까 저희가 9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개념이 원래는 이제 이 머신러닝 개념보다는 뭐 게임 이론에서 나온 건데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예를 들면 아까 듀레이션도 있었고 바로 이전 차수의 결과, 바로 두 번째 차수의 결과 이런 것 중에서 총 9개가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빼보는 겁니다. 그럼 8개가 되겠죠? 8개가 됐을 때 예측하는 정확도에 이 녀석이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조직에서 한 5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 중에 한 명이 빠졌어요. 4명이 됐어요. 그러면 개발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되느냐. 이 사람이 빠지면 우리는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한 명이 빠졌는데, 이게 좀 죄송한 얘기지만, 알선이가 빠졌다. 훨씬 효율이 높아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어떠한 피처가 기여를 많이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샤프 밸류의 근본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해 보면 음, 이거는 이제 절대값을 두고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합친 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5번의 테스트 동안 얼마나 패스페일이 바뀌었는지 이 정보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가장 기여도가 높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제 그 테스트를 수행했는지. 경험적으로는 우리는 이제 바로 전에 있는 결과를 선택해서 가중치를 많이 줬는데 머신러닝을 해보니까 이것보다는 몇 번이 결과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예측하는 게 훨씬 높아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아까 AKFD 값이 뭐 90%가 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이력만으로 경험적으로 넣기보다는
훨씬 더 다양한 영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우선순위화한다는 것, 결국은 이런 전체적인 테스트 자동화의 어떠한 흐름에서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테스트로 계속 볼 텐데 이것이 히스토리 데이터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이거를 순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배경으로 수행하는 것. 그것이 아까 그래프에 나왔듯이 조기에 디펙을 확인하는 그런 로직이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부분 이제 CI/CD 환경이 들어갈 것이고요. 테스트 데이터가 질화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갖고 오는 동작을 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성과는 아까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이 디텍이 나오는 순서에 대해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테스트 초반에 이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디펙이 빨리 발견될수록 버그에 대한 정보를 개발팀한테 빨리 보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개발 생산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방법은 자동화를 할 때 테스트 우선순위에 대한 로직을 추가함으로써 조기 결함을 검출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자동화 테스트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 수행에 되게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소 오늘 얘기했던 부분과는 좀 다음 넥스트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어,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한 가지의 방법론에 대한 부분이고요. 우선순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지금 하고 계시는 테스트 툴이라든가 그리고 방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절차 이런 것도 있지만 AI 기술을 사용했을 때 어떠한 좀 더 좋은 베네핏을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 중에 한 가지 케이스를 오늘 좀 소개해 드렸습니다. QA를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테스트 케이스 작성 시 A 화면 정상 노출 확인, 체크리스 형태로 전략하게 되는 경우와 A 화면 노출 화면이 어떻게 되는 상세한 테스트 케이스도 봤는데요. 어, 타이틀 문구 일치까지 확인하는 문구까지 세세하게 하나의 테스트 시작되는 경우인데, 어, 저희도 이제 매뉴얼 테스트와 자동화가 섞여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방법론은 사실 매뉴얼과 자동화 두 가지 중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매뉴얼 테스트도 순서가 있으니까요. CSTS는 제가 합격한 이력이 없습니다. ISTQB만 주로 했는데요. ISTQB는 실러버스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저는 배알이라든가 뭐 다른 거는 보지 않고 했던 것 같습니다. 테스트 히스토리가 없는 신규 테스트인 경우엔 어떻게 프라이스를 선정하나요? 이거는 돌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히스토리가 5개인 경우를 예제로 보여드렸는데요. 한 3번만 돌린 경우만 돼도 3개의 히스토리를 가지고 플라이티를 이렇게 로직 수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설명해 주신 논문을 따로 있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혹시 저희 QA 코리아 그 홈페이지에 제 링크드인 정보가 있을 텐데요. 이 코드는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코드 공유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문 정보도 같이 공유해 드릴게요. 코드 베이스에 안정된 영역은 계속 바뀔 테, 예,
페일 포인트나 리스크 앱의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 생각되는데요. 개수가 중요할 것 같다. 예, 이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어, 라지 스케일 모델이 LLM을 얘기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첫 번째 것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 5번 말고 히스토리 20개를 갖고 오면 APFD 값은 계속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히스토리를 무한정 늘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냐면, 히스토리가 5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알고리즘을 추가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이게 히스토리가 5개가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바로 전에 생겨나서 히스토리가 하나가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지금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기기는. 이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적용되는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부분이 이 5번에서 심각하게 꺾여지기 때문에 우선 이 알고리즘에서는 제가 5번의 히스토리를 적용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테스트의 상황과 정황에 따라서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LLM을 안 썼던 이유는 어, 요 동작에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모델이 상당히 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 딥러닝도 이 레이어를 깊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 사이클을 얼마나 빨리 돌리는 그런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 모델을 조금 취사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풀 오토메이션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매뉴얼 테스트도 순서가 있기 때문에 히스토리만 있으면 오토메이션도 되고 매뉴얼도 됩니다. 저희는 이 지금 제가 적용했던 데이터는 지금은 자동화율이 한 60% 정도 되고요. 그중에 이제 일부 API만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로 돌리게 되면 한 10,000개 이상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도는 걸로 저희가 리그레이션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실제 하고 있는 일들이 계속 바뀝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개발했던 시간이 한 10년 있었고, 그다음에 프로세스 관련한 개발팀의 프로세스를 적용하는 뭐 에자일이라든가, 라지 스케일 에자일이라든가 이런 거 한 적도 있었고, 그 의료기기나 로봇, 자동차 관련한 인증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관여를 했었고, AI 테스팅도 했었고, 최근에는 이제 거버넌스 활동이라고 전체적인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을, 소프트웨어 품질에 대한 부분을 기준을 세우는 작업들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예, 실제 수행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뭐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오늘 설명드렸던 것은 최소 10,000개 이상은 될 것 같고요. 어, 이것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 50개 정도만 되더라도 한번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보시면 향후에 적용할 수 있는 점은 좀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큐의 미래 상당히 좀 위협적이죠. 저도 요즘에 챗 GPT를 이용해서 많이 어, 어떻게 적용할까 생각되는데 테스트 케이스를 너무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테스트 설계도 하고 그리고 저는 현장에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이 요구사항이 명확하지 않다, 상세하지 않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요. 개발팀이 작성한 그 조그만 정보를 가지고 SRS를 풀로 만드는 것도 GPT가 잘 수행을 하는 거를 확인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거를 현업에 도입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페일이 될 것 같다고 하는 건 예측을 한다는 거는 다음에 이 녀석이 페일이 될 것, 테스트 케이스가 페일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일 앞쪽에 붙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조기에 페일되는 거를 먼저 수행하고 나중에 많은 그 패스 케이스들은 뒤쪽에 수행하게 돼서 페일 나게 되면 개발팀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검토를 좀 더 빨리 할 수 있고 또 그걸 적용하고 다시 다음 수행하는 거에 대한 그런 택 타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파이썬 코딩으로 다 되어 있고 대부분 다 라이브러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저는 AI를 잘 몰라서 이제 학교 가서 다시 이제 그 부분을 공부하고 하는데요. GPT가 있으면 좀 더 편합니다. 근데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가 GPT를 사용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 그런 어떤 머신러닝 모델의 어떤 것들을 코드를 만들어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동화도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가 워낙 많아서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받기까지 2, 3일 정도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어, 그럴 때는 개발팀한테 빨리 페일되는 걸 알려주는 게 좀 좋을 수 있습니다. 테스트 규모에 대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가중치를 제외하는 방식은 단순히 영어로 설정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피처를 선정하는 것은 아까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테스트 히스토리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정확한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머신러닝이 돌았는데 넌 도대체 어떤 피처를 가지고 이렇게 결정했어? 라는 거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explainable AI가 있는 것이고 그중에 제가 샤프박스를 이용했습니다. 다른 기법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험 기반 모델은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설명드렸고요. 이걸 쓰겠다는 게 아니라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결함 예측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만 사용하는 것보다는 뭐 개발팀이 코드를 수정한 부분, 뭐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좀 더 피처로 넣는다면 아주 좀 더 정확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데가 CTO라서 선행 개발을 하는 곳인데 이러한 방법론을 개발해서 저희 회사에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서 어, 이거를 지금 CTO에선 하고 있고 이제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사업부 예를 들면 가전을 만든다던가 자동차를 만드는 쪽으로 확산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진도가 빠른 점에 대해서는 너무 죄송하고요. 네, 다음에 좀 천천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케이스가 주기적으로 변경되는 모델이 많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를 기반으로 했을 때 반복적으로 수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테스트 케이스가 추가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결국 자주 수행하게 되는 히스토리가 늘어나는 것으로 이 모델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AI를 이용한 QA를 간단하게 채용해 볼 수 있는 방안. 이거는 어, 제 이름으로 검색을 해서 나올까요? 유튜브에 제가 작년에 AI 테스팅에 대한 부분을 그 베스콘이라고 하는 데에서 설명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걸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정 기능 컴포넌트별로 구분해서 하는 것, 궁극적으로는 개발 구조에서 어떤 것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에 대한 정보가 교류가 되는 조직이라면 그게 훨씬 더 효율성 있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차 정도만 돼도 히스토리 가지고 이런 오더링 하는데 머신러닝으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코드를 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함을 분리하는 모델은 너무 흔해요. 이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 안 했는데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사용하게 되면 이것도 충분히 구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여기는 지금 프로세스적인 부분은 좀 제외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자동화가 잘 돌아간다고 하는 가정에서 이러한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다음에는 이런 방법론으로 더 효율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프로세스상에서 이런 모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스태프포드들하고 합의가 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노코드로 갈 것 같습니다. 요즘 GPT가 워낙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따로 제가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방법을 만들어 놓은 게 있고요. 요거랑 같은 질문이네요. 예. 이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랑 테스트 케이스를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선행적으로 연구한 게 있어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한테 DM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커버리지 측정 시에 전체 테스트 케이스를 알아야 되는데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냥 요구사항에 대한 커버리지를 얼마나 강건하게 했는지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생각보다 요구사항이 디테일하게 되어 있으면 오히려 테스트 커버리지가 좀 낮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개발팀과 계속 이야기하면서 추가하는 것을 품질 조직과 개발 조직이 같이 협업하는 것으로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좀 오늘 말이 빠르고 했는데 시간이 보여서 이렇게 오늘 진행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기 제 이메일이 있는데요. 이메일로 연락을 주셔도 아까 그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완을 해서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 세션이 끝났는데요. 장시간 동안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제 주최를 하시는 우리 대표님께서 오셔서 클로징에 관련된 부분을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부족하지만 발표 내용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